필수교양 정보문해력 박영민입니다. 2장 프레이밍의 힘, 생각을 매핑하라 65쪽에 나와 있는 멘탈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모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프레이밍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프레이밍이라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을 짓기 전에 이렇게 틀을 짜고 올리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도 머릿속에 이런 틀이 있다고 합니다.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그런 틀. 이게 생각의 틀인데요. 멘탈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올 것 같아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실제 세상이고요. 예, 실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이고,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머릿속에 이것과 비슷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멘탈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깥 세상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틀이 마찬가지로 생겨나겠죠. 그렇게 생겨난 틀, 그 프레임을 멘탈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북토크를 할 때 장은미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시각화했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실제 세상이라고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미지 있죠. 그 세상도 사실은 실제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이 지구 모양 역시 저는 사진이라고 해서 그냥 실제 세상이라고 이제 형상하긴 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대한 센서로 가지고 온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도 하나의 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은미 선생님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멘탈 모델이 무엇인지 감이 오실까요? 필수교양 정보문해력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멘탈 모델에 관해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근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순해야 된다. 이 정보문해력 저자가 단순한 멘탈 모델로 소개한 예가 바로 옵컴의 면도날입니다. 이 옵컴의 면도날이라는 것은 스콜라 철학자 윌리엄 옵컴이 필요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주장하지 마라 라고 한 원칙이고요. 경제 법칙 또는 간결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의 설명이 있거나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까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간단한 쪽을 선택해라. 그러면 맞을 거야. 이런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면도날은 필요하지 않는 가설은 잘라내 버린다 라는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쓴 것 같고요. 필연성이 없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개념을 배제하려고 한 사고 절약의 원리라고도 불리는 이 명제는 현대에도 과학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카툰으로 누군가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 카툰에 보이는 이 친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A와 B 상황이 있는데 A를 생각하는 이 사고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때 간단한 쪽을 선택해. 이게 이제 옵컴의 면도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교양 정보문해력 책에서는 옵컴의 면도날이 적용되는 케이스로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구 평면설이 맞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복잡한 일들을 매일같이 해 나가야 그 지구 평면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일까?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디자인 나왔죠. 뭐, 혁신이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둘째 치고, 오컴의 면도날은 디자인을 선택할 때도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단순한 쪽이 더 나은 거야. 이렇게 이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보자. 이렇게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멘탈 모델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재화가 피카소님을 불러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황소들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황소 그림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황소 그림을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얘야, 이게 황소야. 이게 황소인데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TV에서 보고 있는 또는 뭐 동물원 가서 보고 있는 이 동물들 중에서 황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황소 그림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황소가 누구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비교를 해 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황소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황소를 좀 구별하고 나면 조금 더 이렇게 추상적인 친구를 밀면서 얘가 황소야. 뭐 황소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것만 황소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색깔, 이렇게 생긴 뿔 모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황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추상적인 그림이 틀이 된다면 색깔도 다양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뿔의 모양도 좀 더 다양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털이 막 이렇게 부숭부숭하게 있을 수도 있고 털이 이제 막 맨지르르하게 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것이 틀이라면 우리가 적용하는 케이스가 적어질 수 있고요. 추상적인 게 머릿속에 있는 틀이라면 세상에 있는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굉장히 경제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피카소를 예를 들었고요. 제가 오컴의 면도날을 예를 들고 뭐 애플을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뭐 개인인데 나의 멘탈 모델은 괜찮은가? 나는 훌륭한 멘탈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나는 형편없는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조지 박스라는 통계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얘기한 이야기가 모든 모델에는 결함이 있지만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이 그 밈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사진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버그가 발견이 됐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왜 이게 해결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은 됐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떨어져서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났던 거지. 나도 모르게 구멍이 났어. 근데 얘가 이렇게 바로 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손실 없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그를 수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수정이 됐다.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멘탈 모델이 작동하기만 하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야기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멘탈 모델은 업데이트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느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업데이트 해야 된다. 반드시 업데이트 하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뭐 타박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막, 당신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 팩트가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는 안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멘탈 모델의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우리 책에서 베이지 통계, 뭐 베이지 원칙, 뭐 베이지적 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거에 따라서 확률을 기반해서 증거에 따라서 확률이 바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류 지식 체계에서도 업데이트는 일어나야 된다. 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학사학자 토마스 쿤, 이분이 과학의 새로운 개념과 이루는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연구자 집단이 과학자들이 다 같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과학의 역사는 어떤 연구자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했어. 와, 대단해. 이제 뭐 발전했어. 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어. 이거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다 같이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확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딱 끊어져 버리는 파열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시프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치, 뭐 기법, 이런 것 덩어리가 함께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사고체계 업데이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멘탈 모델 업데이트는 증거가 나타나면 업데이트 해라 라고는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답은 심플해요. 심플해요.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은 거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근데 이게 잘 되냐 이거죠. 그런데 또 책에서 오픈 마인드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냐면 폴 그레이엄이라는 프로그래머로 시작했다가 뭐 메타 기업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너의 정체성이랑 떨어뜨려. 제발 떨어뜨려. 붙여놓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공격을 받을 때, 토론을 할 때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가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생각이 틀린 거지 네가 틀린 게 아니다. 내 정체성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 생각이 나의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것이지 나 자체가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체성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유리하게 토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분이죠. 송기령 빅데이터 전문가이시고요.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이분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지식과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가치관이 액상화되었다. 액상화라는 건 뭐냐면, 지진 일어나고 나서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건물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지진이 끝났다고 해도. 근데 집안이, 이게, earth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리퀴드 상태가 된다는 거죠. earth였는데 리퀴드 상태가 되는 게 액상화인 건데 가치관도 지금은 액상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갑니다. 자, 이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학자 후안 엔리케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저서 무엇이 옳은가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겸손하라라고 하셨어요.
어제 믿고 있었던 이 가치관이 오늘 바뀔 수도 있다. 오늘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내일 당장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라. 겸손한 자세를 항상 유지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옛날 사람들의 행동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바뀌지 않는 멘탈 모델은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관습. 근데 관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늘 먹던 식당에만 가서 밥을 드시면 굉장히 편안하죠. 생각 안 해도 돼. 고민 안 해도 되고, 망할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식당에 한번 가보는 거죠. 맛이 없으면 어때? 맛이 없으면 뭐 다시 안 가도 되고, 뭐 그 식당에서 피드백 받아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흔하게 우리가 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TV에까지 막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장 드라마 이런 데 나오고,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멘탈 모델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고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을 고치는 게 바로 멘탈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사람 막 고쳐 쓰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을 고치려고 하세요. 본인을. 사고 체계를 업데이트 해라. 어떻게? 겸손해라. 그래서 멘탈 모델을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는 뭐 친구가 되든 연인이 되든 배우자가 되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토의를 하고 문제 같이 해결하고 같이 협업하고 그게 가능할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분야 밖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멘탈 모델을 구축하고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멘탈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